학교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아이에게 당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자제들만 서당에 다녔고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공장과 밭, 탄광으로 내몰렸습니다. 해방 후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 1950년대, 1949년 제정된 초등교육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드디어 학교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집 아이가 처음으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날을 그 아이의 눈으로 따라가 봅니다. 배움이 의무가 아니라 특별한 기회가 되던 순간, 그 작은 하루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넓혔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추운 겨울이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도 아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1950년대 초 전쟁이 막 끝난 마을이나 도시골목. 당신은 가난한 집의 아이입니다. 어제까지는 논밭에 나가 김을 메거나 집안일을 돕거나 거리에서 신발을 닦거나 국어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손에는 낡은 홈이나 바구니 대신 헝겊으로 꿰맨 작은 책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책가방 안에는 연필 한 자루와 공책 한 권, 그마저도 빌린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낡은 옷을 한 번 더 살피고 얼굴의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워야 한다. 일하러 보내는 아침이 아니라 배우러 보내는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길에 따뜻함과 아쉬움이 함께 스며듭니다. 아이에게 학교로 가는 길은 완전히 낯선 길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이든 피난민 천막이 질비한 도시골목이든 항상 일터로만 향하던 발걸음이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길 끝에 새로 지어진 학교가 보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거나 임시로 지은 나무 판자 학교. 붉은 지붕과 커다란 창문이 인상적입니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저기서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무 책상과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한 반에 60에서 70명, 때로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촘촘히 앉아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일상이었던 시절입니다. 누구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앉아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 장면은 너무 낯설고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나르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전쟁 중에도 교사를 양성한 분들 또는 급히 임용된 젊은 선생님들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정부와 유엔의 지원으로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선을 그립니다. 곧게 둥글게 비스듬히 그 선들이 모여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됩니다. 아이에게 그것은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글 교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부모 세대조차 문맹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문맹률은 7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양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단어가 되고 단어가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아이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읽는 순간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교실 밖 학교 담장 너머에서 부모는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거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일손이 줄었고 아이의 노동이 없어 당장 벌이가 줄었다는 걸 부모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아이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나라가 산다는 해방 후 국민 계몽운동의 외침이 부모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아이의 미래로, 가족의 희망으로 이어질 거라 믿고 싶습니다. 마침내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납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길에서 새로 배운 글자를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써보기도 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숫자를 세어봅니다. 집에 도착해 부모에게 오늘 가나다 배웠어요 라고 보여주면 문맹인 부모의 얼굴에 드물게 밝은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는 아직 모르지만 이 작은 하루의 변화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 초등학교 취학률이 90%에 가까워지며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큰 물결의 시작입니다. 학교는 당장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책가방값, 연필값, 교복값이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책과 신문, 라디오 소식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다가오고 미래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꿈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1960년, 70년대 산업화의 노동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기업가가 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주역이 됩니다.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배움이 한 나라를 일으킨 힘이 됩니다. 학교는 아이를 일터에서 빼내 교실로 옮긴 혁명적인 장소였습니다. 조선시대 서당은 소수 엘리트의 것이었고 일제시대 학교는 동화정책의 도구였습니다. 해방 후 초등학교는 처음으로 모든 아이에게 열려 의무가 된 공간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모든 아이가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첫 교실문을 넘은 아이들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교실에 앉는 것이 평범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학교는 처음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와 가난 속에서 작은 책가방 하나로 시작된 그 하루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넓혔고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본다는 건 제도나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교실에 앉았던 한 아이의 두근거리는 가슴, 부모의 조용한 희망을 다시 떠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여전히 우리를 조용히 지탱하고 있습니다.